이제 남은 시간에 3 장을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번입니다. 정보 정책에 대한 찬반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에서 N명의 표본을 랜덤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N명 중에서 X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비율이네요. 그러면 찬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P 해시 N분의 X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찬성을 1이라고 하고 반대를 0이라고 해서 그들로부터 제가 뭐 N명을 뽑았어도 전체 찬성이 뭐 그 중에서 100명 중에서 80명이면 결국은 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X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X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니까 바이노미얼을 따르거든요. 먼저 찬성한다 반대한다 바이노미얼에서 출발을 합니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P 햇은 N분의 X이고 모빌 P에 대한 불편 추정량 비편향 추정량이고요. NP가 5보다 작거나 N의 1-P가 5보다 작으면 근사적으로 그들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쵸? N분의 P의 1-P 이거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4번하고도 맞지 않을까요? 4번은 P 해시 P 지로의 입장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그때 여기 식 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4번까지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쓰는 겁니다. 핵심 중에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면은 P 해시며 P가 이렇게 곱해서 5보다 커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떤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죠? N이 100명이야. 근데 P가 0.0001이야. 그러면은 N 곱하기 P는 0.01 이렇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너무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또는 P에 대해서 N이 너무 작은 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을 곱해서 5가 되는 거 이상이 되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율에 대한 추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표본으로부터 표본 비율 P 해시 0.42였다. 그러면 우리가 0.4라는 것과 0.4보다 크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기가 0.4, 0.42 그리고 0.4를 기준으로 이 값이 멀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기억나실까요? 비율은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그러면 이 값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0. 유의 수준 검정 통계량 값만 구하면 되네요. 따라서 이 값이 0.42에서 0.4까지 루트 이것이 얼마냐 이런 거랑 똑같죠. 0.42에서 0.4를 뺀 값이 있나를 보기만 하면 되겠네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모에는 루트 100분의 0.4의 1-0.4 몇 번 보다 보면은 금방 느낌이 오시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115번도 비슷한 단어죠. 114번 대통령 선거에서 A 후보는 50%의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 확인하기 위해서 유권자 200명을 무작위에 추출하여서 81명이 지지한다고 했다. 200분의 81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0.405 그러면 이 0.405를 0.5와 비교를 해주는 거죠. 비교하는 과정 그대로 값 확인이 됩니다. 마이너스 2.69 아래는 바로 왼쪽에 있는 113번하고 관계가 되죠. 0.3이냐 0.3보다 크냐 0.3이다. 0.32 빼기 0.3 하나밖에 없어서 2번이다. 분모의 루트 n분의 p 햇 p 1-p 기억해 주시고요.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려고 한다. 400명을 조사했더니 220명이 나왔다. 그리고 0.5랑 비교를 하고 싶더라 라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P 해시요. 0.55입니다. 그럴 때 0.55에서 0.5를 뺀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림으로 따진다면 어떤 거나 마찬가지죠. 0.5를 기준으로 0.55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요. 그래서 2가 됐습니다. 이거는 Z분포로 바꾼 거고 얘는 P 햇에 대한 분포고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더라 라는 거죠.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56명이 파병에 찬성했다. 이거 진짜 옛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그냥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56명이 찬성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과반수 이상이 되는 유의 수준이죠. 그러면 0.5랑 비교해 볼래? 이런 뜻이죠. 0.5랑 비교해 보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찬성률이 전 국민 과반수 이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1.96? 이게 단측 검정이죠. 파병에 찬성하고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은 1.96보다 작은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네요. 계산해 본 결과 1.2네요. 그럼 1.96과 비교해서 1.645입니다. 죄송합니다. 1.96은 양측 검정일 때 쓰는 거고 1.645가 단측 검정이죠. 1.645랑 비교해서도 여하튼 작아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라 할 수 없다라는 단어 좋습니다. 기존에 금연교육을 받은 흡연자 30%가 금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은 0.3이다. 그런데 0.3보다 큰 것 같다. 새로운 금연교육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싶다. 20명 흡연자에게 새 교육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금연 X가 20명 중 금연한 사람의 수를 할 때 기각력을 8로 정한다면 여러분들 기각력을 8로 정한다 여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금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X가 8이다. 이거 돌려서 계산해 봐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여하튼 지금 0.3을 기준으로 0.3보다 크니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네가 정해봐. 이런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런 문제는 처음 나오는 문제이긴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어진 문제에서 마지막에 여기 보실래요? 지금 단 X가 C보다 클 확률인데 금연 교육 후 금연율이 P인 거. 현재 우리는 가설을 검증할 때 0.3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0.3을 기준으로 C보다 클 확률. 이 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얘가 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C는 앞서 얘기했던 8이 되는 거예요. 즉 금연율을 예를 들어서 0.3이라고 했다면 이 0.3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0.3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C값이 있을 때 C값보다 클 확률 이 부분을 우리는 정의하고는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P는 0.3, C는 8, 0.28. 즉 유의 수준이 보통 0.05 이럴 수 있지만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는 0.228이 답이 되는 거예요. 118번 이해가 되실까요? 이처럼 유의 수준은 규모가설의 참인데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설을 기각할 확률이고요. 규모가설의 참이다라는 게 금연 후 금연율이 0.3일 때 이걸 기준으로 어느 값보다 클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 그대로가 바로 유의 수준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0.05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이거는 뭐죠? 우리가 유의 수준을 다르게 이제 정의에 맞게끔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0.05는 보통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0.28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달라요. 금연교육을 받은 흡연자들 중 많아야 30%가 금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30이다, 30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돼서 새 금연교육을 받은 후의 금연율입니다. 20명 중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많을수록 H1의 강한 증거로 볼 수 있어서 X를 20명 중 금연한 사람의 기각력을 C로 봤는데 여기에서 유의 수준 5%에서 H0를 기각하기 위해서 새 금연교육을 받은 20명 중 최소 몇 명이 금연해야 되느냐. 유의 수준에서 기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확률 자체 보세요. P에 입각해서 어떤 C값으로 클 확률이 아래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포인트가 또 이거예요. 위에 H0 보세요. H0는 현재 P는 0.3이다가 아니라 0.3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이 5%니까 0.05죠. 그러면은 0.05를 기준으로 기각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각해야 돼요. 그럼 기각하려면 P값이 얼마여야 되죠? 0.05보다 작아야 되죠. 현재 0.05보다 작은 게 이 값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원래 이 문제는 P가 0.3이 아니라 0.3보다 작은 여러 가능성 안에서 선택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능성 안에서 선택해 본 결과 0.2일 수도 있고 0.3일 수도 있는데 어느 값을 기준으로 8명을 기준으로 보면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은 0.032가 되는 값이 있더라. 그럼 기각하게 된다. 따라서 20명 중 최소한 몇 명이 금연에 성공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8명. 단 이 8명일 때는 P가 0.2일 때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를 봐도 기각한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0.087도 0.05보다 크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118번 문제랑 119번 문제는 비슷한데 방향이 달라요. 잘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해설 볼게요. 규모가설이 기각되려면 유의 확률이 유의수면 작아야 하는데 유의수는 0.05이고 0.05보다 작은 경우는 요거인 경우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금 당신이 유의수는 0.0보다 작게끔 기각력을 만들고 싶다면 금연율을 0.2로 정하시고 또 적어도 8명 이상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만이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문제도 길고 답도 어렵고 119번하고 118번은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숙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번 문제. 두 회사에서 생산한 승용차의 급제동 거리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 문제는 두 회사에서 따라서 두 회사에서의 각각의 무엇을 보겠다? 뮤1과 뮤2가 있는데 그거로부터 x1 바와 x2 바가 나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 회사에서 64대를 가졌습니다. N1에서 64, N2에서 64. 그리고 승용차를 랜덤하게 추천해서 평균 80km를 급제동해서 그들의 거리를 비교해 본 거죠. 지금 두 독립집단의 T검정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까요? 그럴 때 통계량의 대략적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둘의 차이가 뮤1, 뮤와 뮤의 차이를 뺀 거다. 이렇게 되죠. 둘은 지금 현재 평균 80km에 급제동시켜서 정지한 곳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그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니까 0이기를 바라는 거네요. 따라서 그들의 원래 값에서 0을 뺀 것, 그 다음에 n1분의 s1의 제곱, n2분의 s2의 제곱. 현재는 A 집단, B 집단이라서 A, B로 갔고요. 여튼 64분의 100이 64분의 87. 그러면 약 5.237, 약 5.2가 되더라. 이렇게 두 집단에 대한 비교도 N1분의 S1의 제곱이라는 방법이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종류의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60개, 따라서 N1 60개, N2 60개, NA, NB 이렇게 되죠. 평균 48,500에서 52,000을 뺄 수도 있고 반대로 뺄 수도 있는데 현재 제가 A 집단을 1이라고 하고 B 집단을 아니네. B 집단을 1이라고 그러고 A 집단을 2라고 바꿨군요. 그러면은 아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도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데 차동 거리가 뭐 타이어가 일치한다라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위에 답을 보세요. 여러분들 답이 아니라 이거 표준 편차 보세요.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따라서 이 값들을 제곱할 겁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제곱을 했죠? 그래서 60분의 4200의 제곱 더하기 60분의 3600의 제곱의 루트 약 4.9. 아마 식을 세워도요. 이 식을 계산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4.9까지 나오면 1.96이나 뭐 어떤 것보다는 크니까 무조건 두 타이어의 평균 수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3번을 계산하시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아무리 봐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문제 중에서는 공통 분산 추정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정보도 다 줘요. 두 집단이 있다. 이 두 집단에서 어떤 두 집단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N1은 6개, N2는 7개. 그리고 자료에 합을 줬네. 그러면 당연히 6분의 54를 하고 7분의 70을 해서 답을 구한 다음에 이들의 차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건데 여하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 분산을 구하는 거죠. 공통 분산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집단의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같더래. 그러면서 공통인 분산이 있더래. 그럼 얘를 추정해서 SP를 구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SP를 구할 때는 분산이기 때문에 제곱이라고 계산하시고 각각의 분산의 제곱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자료의 제곱 합을 줬습니다. 따라서 122번이 1급 기출문제인데 진짜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야무지게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아래 보세요. 보통은 자료의 제곱 합을 준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자료들을 하나, 둘, 이렇게 해서 6개를 제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자료의 제곱 합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그들의 분산을 역으로 다시 계산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문제 제가 추가해 놨지만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네. 보세요. xi 빼기 x바의 제곱을 시그마를 하고요. n-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는 xi의 제곱이 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이거 보세요. 여기서 2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가 6개가 되면은 시그마 2배의 x바의 시그마 xi 그리고 더하기 x바의 제곱의 시그마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n-를 나누면 되죠. 저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안에 있는 걸 제곱해서 다시 펼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값이 얼마래요? 이거 색깔 내려가서 이 값이 얼마래요? 각각 498이나 731래죠? 이거 얼마래요? 54래죠? 차라리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인 듯 합니다. 하지만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n-1의 시그마 xi의 제곱에 마이너스 n배의 시그마의 제곱 x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야 다양한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요. n-1의 s1의 제곱을 계산했다면 그 s1의 제곱을 5분의 11을 여기다가 그 다음에 6분의 31을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6개에서 하나 빼고 7개에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더해서 2개를 빼는 11분의 44에서 4가 나오는 주어진 문제 122번 조금 야무지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문제들이 길어지면 풀이할 엄두가 안 나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123번 다음은 두 모집단 각각으로부터 서로 독립인 공통분산을 구하라. 이제 1급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풀이가 깊은데 2급일 때는 그냥 바로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1개 이렇게 16개 이렇게 그래서 10 곱하기 10 더하기 15 곱하기 15를 10 더하기 15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3 금방 구할 수 있고 지금처럼 합동분산 문제 많이 나오니까 합동분산 연습해라. 그리고 계산하실 때 n명, n명, 그 다음에 평균은 필요 없고 분산, 분산. 그러면 9 곱하기 300, 119 곱하기 370 그리고 합해서 계산하니까 347.5더라. 이렇게 문제가 풀렸고요. 125번 어느 회사에서 두 공장 A와 B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8개, 10개, 8개, 10개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합동 분산을 지금 구해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7 곱하기 22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18의 제곱 16으로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가지고 8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해서 나왔잖아요. 이미 계산한 거를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계산만 하시면 돼요. 답이 얼마래요?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풀었다면 이때 필요한 가정이 아닌 건 뭐냐 하고 원래 문제를 순서를 바꾸어서 물어본 겁니다. 두 공장 A, B의 제품의 수명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이야기는 전제하는 거고요. 또 2번 공장 A의 제품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과 B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니까 이렇게 T 검정을 한 거겠지요. 두 공장 A의 생산의 제품 수명이 분산 동일하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으니 SP를 계산한 거가 되겠죠. 두 공장 A의 생산한 제품 수명의 중위수는 같다. 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이와 같이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문제를 원래 풀듯이 풀지 않고 반대로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다.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설 볼게요. 사용한 T 검정 통계량 두 독립 표본일 때 무분산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같다고 가정했을 때 소표본이니까 T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SP의 제곱을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 모든 독립표본 T 검정의 전제는 두 집단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위수가 같다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주어진 문제 답은 4번이고요. 취업 정보지에서 은행 신입 사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의 연봉은 학사학위 소지자 연봉에 비해서 300만 원 이상 많다. 두 집단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한 거 안에서 각각 두 집단은 독립이고요. 그리고 10명, 그 다음에 11명. 이 두 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분산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SP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SP의 제곱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값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SP의 제곱 아래로 내려가서 분산이 100하고 81이니까 쭉 내려갑시다. SP의 제곱은 그래서 90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90을 넣어서 10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그리고 이들의 차이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2300에서 2010을 빼면 290이잖아요. 따라서 290으로 들어가고 교수님 반대로 빼면요. 아 그래도 이상하지. 그렇지?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갈 게 뭘까요? 10분의 이들의 SP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90이 나왔으니까 10분의 90, 11분의 90 이렇게 들어가서 3번이다. 3번까지 문제를 풀게 되면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네요. 290은 이들의 차이고요. 그들의 차이가 얼마이기를 바란다? 300이다 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290에서 300을 빼는 것. 요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번하고 3번이 아니라 2번하고 4번 중에서 이거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문제 끝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끄덕끄덕이 될지 안 될지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 풀다가 정 이해가 안 가거나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127번 두 대의 전자 측정기를 이용해서 9명의 중학생 키를 측정하여 두 대의 측정기의 차이가 있는가? 두 대의 전자 측정기는 독립이죠.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9명이라는 학생의 참여와 키를 동시에 그 9명으로부터 비교를 하는 거니까 한 대 한 대를 전후처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한 대 한 대의 전후의 입장에서 그들의 차이, 즉 뮤1과 뮤2의 차이에 대한 대응 모집단 차를 이용하고 n은 9니까 그들의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자유도가 n-는 t 분포가 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두 집단의 대응이 우리의 연구의 목표 또는 계산의 목표라면 한 집단에 대한 계산을 하듯이 그리고 자유도가 n-t 분포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8번으로 연결해 볼게요. 임의로 추출된 10명의 비만 여성에 대해서 1개월간 체중 조절법을 이용해서 전후 이렇게 본 거죠. 후에서 전을 뺀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1.81. 그러면은 후가 작아서 전이 컸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들의 차는 1.35다. 체중 조절법에 의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그러면 앞서 했던 것처럼 D에서 0을 뺀 다음에 그건 차이가 없다의 0이죠. 그리고 루트 n분의 루트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그마 제곱 그래서 루트 10분의 하는데 이게 T분포에서 찾는 겁니다. 여하튼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할 때는 한 집단의 입장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D바가 마이너스 1.81이고 그 다음에 SD의 제곱이 1.359, 그 다음에 N은 10이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식을 써줘서 D바에서 0의 차는 루트 N분의 SD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1.35의 루트가 들어간 겁니다. 계산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129번입니다. 5명의 흡연자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역시 또 그들의 전후의 차를 비교하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 보니까 작은 쪽에서 큰 쪽을 그냥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놓고 그들의 차에 대해서 이제 검정을 하는 거죠. 아마 체중 조절에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0이다, 0이 아니다. 아래 보니까 여러분들이 t 값에 x 바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옆에 0을 뺀 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직접 d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SD까지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SD는 분산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SD의 제곱을 계산하는 분산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죠. 이때 5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4로 나눈다를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4로 나눠서 루트 10.8이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루트 5분의 루트 10.8에서 마지막까지 계산해 주셔야 마이너스 1.77이 나옵니다. 주어진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대학교에서도 중간고사 문제 하나로 내도 될 정도입니다. 130번입니다. 다음은 왼손에서 글씨를 쓰는 사람 8명에 대해서 왼손의 악력과 오른손의 악력, 그럼 X에서 Y를 뺄 것 같아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왼손의 악력이 오른손보다 강하다 이랬으니까 그러면은 규모가설은 같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강하다니까 0보다 크다. 0.05에서 검정하여라. 그러면은 이들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를 할 거예요. 그 차이가 이미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검정 통계량의 값과 기각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미 그들의 차가 3.5가 있고 표준 편차는 S를 이미 계산해 둔 거잖아요. 그러면 X바, D바라고 할까요? 그러면 D바가 3.5고 SD가 4.93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유의 수준을 어떻게 선택해야 기각력이 나올지 비교를 하는 거죠. 강하다니까 단측이고요. 5%니까 0.05에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래로 내려갈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계산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2.01. 그럼 2.01보다 커야 되는 그러한 t값, 작아야 되는 t값이죠. 2.01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단측이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그냥 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유도가 얼마예요? 현재 몇 개를 비교하는 거죠? 8명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자유도는 7입니다. 그럼 계산하다 마나 이렇게 1.895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95 자유도가 7이고 그리고 유의수는 0.05 그리고 단측이니까 1.895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1번 어느 자동차 회사의 영업 담당자는 실적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실시하기 전과 후에 월 평균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조사를 이제 앞에서 했듯이 계산해야 돼요. 0.05 유의 수준에서 자유도가 9인 T분포가 마이너스 1.833이니까 마이너스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전에서 후를 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마이너스 5, 0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한번 눈치껏 보십시오. 전에는 5, 8, 7, 6, 9, 7이고 후에는 8, 10, 7, 11, 9, 12 꽤 다 늘어난 게 보이죠. 뭐 하나만 줄어들었지 거의 늘어난 게 보이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주어진 문제의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런 거 거짓말이고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야 된다면 아래로 내려와서 이들의 값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먼저 1번 D를 계산한다. 그리고 2번 D바를 계산한다. 3번 SD를 계산한다. 그때 9로 나눈다. 그리고 4번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 마이너스 2.153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단측 검정과 관련해서 지금 위에 마이너스 1.833을 줬으니까 비교할 건 이 값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833하고 비교하면 작다, 규모가서 기각한다,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 다 실행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정보를 눈으로 보고 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 전 50, 90, 그 다음에 40, 00, 30, 20. 이것도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글쎄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이들의 차이가 18이다라고 줬고요. SD는 17.899라고 줬습니다. SD가 작구나. SD가 크네요. 무슨 말이다? 평균이 18인데 18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마이너스가 0이고 플러스가 18이니까 좀 범위가 클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선은 자유도는 현재 5명을 비교했으니까 4인 T분포를 따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0이냐 0보다 크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그러면은 맞는 거죠. 맞죠? 네,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에서 0을 빼고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이거 SD 계산한 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2.25 그러면 맞네요. 조서한 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규모가 채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규모가설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택한다라는 거 우리 학생 수가 늘어나면 n이 커지는 거거든요. n이 커지면 지금도 기각인데 이때는 더 기각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밑에 식을 보세요. 그러면은 루트 여기가 커질 거라고요. 그러면 전체 값이 커질 거라고요. 커지면은 더 멀어질 거잖아요. 멀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기각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커지면 규모가수를 기각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n을 키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같은 해석이 들어갑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133번까지 왔네요. 어느 정당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반 두 남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에 대해서 두 집단의 비율할 때는요. 공통 비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공통 비율은 450분의 215를 그대로 P로 둔다. 들어보셨을까요? 450분의 214를 그대로 P로 둔다. 그래서 문제에도 다 이렇게 이 값이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와,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P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P를 계산을 하는 게 동시에 보이는구나. 구조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250분의 1 더하기 200분의 1 이렇게 해서 덧셈이 보이는구나. 덧셈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요. 그들의 차이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차이가 보이는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구조가 딱 보이잖아요. 그들의 차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분모의 공통 분산, 여기서 공통 비율이죠. P와 1-P가 있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 있어야 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0이 있었던 거죠. 이 두 모비율 차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두 표본 비율 P-1과 P-2의 합동 비율인 P-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합동 표본 비율. 그래서 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합동 표본 비율만이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얘네들만.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이 식을 이제 오밀조밀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지 않다고 가정하고 평균 차이를 검정할 때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데 분산이에요. 그리고 이 분산이 같은 경우에 가설 검정과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식을 더 복잡하게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뭔가 이들의 비율, 분산까지 봐야 되는 문제 이거죠. 답은 3번입니다. 표준 오차가 커진다. 두 모분산이 같지 않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은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두 집단을 끌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같아. 그래서 SP의 제곱을 계산해. 그러면 이들로부터 표준 오차가 이제 작아집니다. 그 작아지는 걸 만들기 위해서
모분산이 같다라는 경우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래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분산이 동일하면 동일하지 않은 경우보다 표준 오차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뭔가 더 안정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 검정 통계량과 표준 오차는 서로 반비례 검정 통계량의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 경우 규모가를 기각할 확률이 커지므로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각각 다르다라는 전제와 같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같다라고 하면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표준 오차가 작아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모분산이 미진 정규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검정, 모평균이 핵심입니다. 두 독립인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의 비에 대한 검정, 분산의 비입니다. 모분산이 미지이고 동일한 두 정규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 모평균의 차입니다. 그리고 단순 회귀 모형에서 모회귀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검정. 아직 이쪽까지는 안 갔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 분산의 B라고 얘기하면 F분포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모 평균이나 모 평균 할 때는 T분포일 수도 있고 Z분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번은 뭐지? T분포입니다. 따라서 2번이 F분포고 나머지는 모두 T분포다라는 것을 질문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F분포를 이용해서 F검정이고요. 1, 3, 4번은 T검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단원 통계 분석과 활용의 문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